담태신과 재회하고 둘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담태신은 어머니의 유고를 성국왕이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급하게 떠나는 담태신을 보고 엽성무는 불안해하는데요. 엽성무는 담태신이 소름을 만나러 간 줄 알고 소름을 찾아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소름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담태명랑은 부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요. 담태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성국왕을 이용하는데 성국왕도 담태신을 자극시키기 위해 담태명랑과 손을 잡지만 성국왕은 담태신의 어머니 유고를 깨어버리고 화가 난 담태신은 성국왕을 죽이게 됩니다. 한편 성국왕이 죽어 혼란스러운 상황. 엽빙상은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엽빙상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시녀를 죽이고 일부러 담태신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성국왕을 죽이고 담태신을 돌봐주었던 영신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엽성무. 담태신이 왜 죽였는지 모르고 오해한 상황에서 담태신과 크게 다투게 됩니다. 담태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느낀 엽성무는 화가 나 떠나버립니다. 엽빙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제일 안전한 곳이 담태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담태신의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담태신은 엽빙상이 엽성무의 가족이기에 엽빙상을 옆에 두었던 것인데요. 엽빙상을 데려오면 좋아해 줄 줄 알고 옆에 두며 챙겨주지만 엽성무는 담태신이 엽빙상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엽성무는 담태신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가족들과 생활하는데요. 엽청우를 만나게 된 엽성무는 담태신이 성국왕을 죽인 이유를 듣게 됩니다. 담태신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 엽성무는 담태신을 찾아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엽성무는 항상 담태신의 옆에 있겠다고 하고 사고를 빼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엽빙상은 담태신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담태신을 옆에 두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엽빙상은 소름을 두고 담태신과 거래를 합니다. 소름과 전쟁 중인 담태신에게 소름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경국의 축제가 있는 날 성문이 열려 소름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엽빙상은 소름에게 살려달라는 편지와 함께 소름을 경국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소름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담태신과의 싸움에서 항복을 합니다. 담태신은 엽빙상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일부러 소름이 있는 곳에서 엽빙상이 소름에게 한 짓을 실토하게 합니다. 엽빙상에게 배신당한 소름은 절망하고 마는데요. 소름은 담태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엽성무에게 말하고 방의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경국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엽성무는 소름을 도와주기 위해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엽빙상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엽성무가 담태신에게 주려던 약에 독을 타는데요.
담태씨는 엽성무가 아직도 소름을 좋아해 자신을 죽이고 소름과 함께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엽성무가 무슨 짓을 해도 옆에 두려는 담태씨. 담태씨는 엽성무를 조종해 소름을 죽이는데요. 정신이 돌아온 엽성무는 엽빙상의 짓인지 모르고 모두 담태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오해하며 담태신의 사고를 없애려고 합니다. 엽성무는 담태신에게 혼인하자고 하고 기분이 좋아진 담태신 몸속에 나머지 멸운정이 생겨납니다. 일부러 담태신의 감정을 자극해 멸운정을 모아 담태신을 죽이고 임무를 끝내려는 엽성무. 혼인을 올리고 둘만 남았을 때 엽성무는 멸운정을 꺼내는데요. 엽성무는 담태신의 심장에 3개의 멸운정을 박고 또 한 번 3개의 멸운정을 박으며 담태신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담태신을 죽이기 위해 왔다며 나머지 3개의 멸운정을 박으려고 하지만 호심린이 나타나 담태신을 막아주고 담태신을 죽이지 못하고 엽성무는 임무에 실패하게 됩니다. 담태신은 엽성무가 믿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고 감옥에 가둬 엽성무를 지켜봅니다. 담태신을 죽이려고 눈에 있던 경세지옥도 드러낸 엽성무는 점점 시력을 잃고 위독해집니다. 엽빙상은 어차피 죽게 될 엽성무에게 담태신의 죽에 독을 탄 사람이 자신이라고 실토하는데요. 독이 든 죽으로 할머니도 죽인 사실까지 모두 말하고 엽성무를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꼼짝 못하던 엽성무. 엽빙상은 편현과 엽청우가 와서 엽성무를 죽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또다시 담태신을 오해해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엽성무는 슬퍼하게 됩니다. 엽성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명야가 상주에게 자신의 정수와 사고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떠오른 엽성무. 담태신의 사고를 꺼내 성골로 바꾸면 담태신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엽성무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성골을 만들기 위해 경세지옥의 힘을 써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담태명랑은 담태신을 죽이고 경국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미 담태명랑의 짓을 알고 있었던 담태신, 직접 전쟁에 나섭니다. 꼭두각시술을 사용해 병사들을 만들어 담태신과 싸우게 하는 담태명랑. 담태명랑은 경국으로 들어와 경국에 남아있던 엽청우, 편현과 싸우게 됩니다. 담태명랑이 부하와 싸우는 편현에게 담태명랑은 석궁을 쏘려고 하고 석궁에 맞아 죽을 뻔한 편현 대신 엽청우가 석궁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다시 정인을 잃기 싫은 편현. 자신의 모든 요기를 엽청우에게 주어 살려내고 편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담태명랑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엽성무와 엽빙상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경국으로 돌아온 담태신은 백성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담태명랑을 죽이려고 합니다. 담태명랑은 담태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만 살려주겠다고 하고, 담태신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엽성무도 죽지 못하는 팔찌를 채웠는데요. 담태신은 소름이 죽기 전 엽빙상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엽빙상을 먼저 살리기로 생각하고 엽빙상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던 엽성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고를 만들어낸 엽성무는 경세지옥을 쓴 죄로 천내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담태신. 명녀와 상주가 죽기 전 천내를 맞은 것을 기억하고 엽성무가 위험한 것을 알아챕니다. 엽성무를 붙잡은 담태신은 엽성무와 함께 천내를 맞게 되는데요. 담태신은 엽성무의 눈에 있는 경세지옥을 보며 왜 엽성무에게 경세지옥이 있는지 묻고, 경국으로 오기 오래전 담태신이 경세지옥을 써 죽을 뻔했는데 엽성무는 담태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 담태신의 눈에 있던 경세지옥과 자신의 눈을 바꾼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엽성무는 담태신이 태어나면서 마신이 되기 위해 사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사고를 없애기 위해 담태신을 죽이러 왔다고 합니다. 엽성무의 말을 믿지 않는 담태신에게 미래의 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담태신에게 모두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담태신이 살기 원했던 엽성무. 자신이 만든 성골과 담태신의 몸에 있던 사고를 바꾸고 죽게 됩니다. 엽성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담태신. 죽은 엽성무를 붙들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편연의 목숨으로 살아난 엽청우는 요력을 쓸 수 있게 돼 힘이 생겨 담태신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맞서 싸웁니다. 담태신은 엽청우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경국의 왕으로 택하고 엽성무가 잠들어 있는 곳에 불을 내 죽게 됩니다. 한편 만년후가 되어 마신의 부하들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다시 마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마태를 찾기 시작합니다. 불에 타 죽으려던 담태신에게 배구는 엽성무를 만날 방법이 있다며 불에 타던 날 배구는 몰래 담태신을 고향으로 데려옵니다. 담태신은 엽성무의 원신을 찾아내기 위해 이월족의 유명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속 강을 떠돌던 담태신은 경세지옥을 발견하게 되고, 몸이 약해지기 전에 경세지옥을 사용해 엽성무를 찾으려고 합니다. 한편 엽성무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여소소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엽성무를 찾아다니길 500년이 지나고 죽어가던 담태신. 소유종의 장문 조유가 담태신을 구하게 됩니다. 깨어난 담태신은 엽성무를 찾기 위해 떠나려고 하지만 소름과 방이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모두가 있으니 어쩌면 엽성무도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해 조유의 제자가 되어 소유종에 있게 됩니다.
조유는 담태신에게 창구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수련을 시키며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실력을 쌓은 창구민은 방위지를 찾아가고 방위지가 소롬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와 엿빙상의 눈물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됩니다. 창구민은 방위지에게 엽성무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죽은 자의 원수의 피, 연인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창구민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엽성무를 살리려고 하고 장서각을 찾아가 원신을 찾는 방법의 책을 찾다가 마신의 주술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신을 찾는 방법이 마신의 사술이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창구민. 한편 각 문파의 장문들은 만년이 지나 마신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마신의 부하들이 먼저 부활해 마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가 발각되면 마신이 부활해 세상이 위험해져 마태가 발각되지 않도록 방법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매년 종파에선 유괴를 잡기 위한 대전이 열리는데 마신의 부하인 사형과 양묘를 잡기 위해 대전을 상청왕궁에서 하기로 하고 닫혀있던 상청왕궁의 결계를 종문들이 해제합니다. 개방된 상청왕궁에 모든 종파가 모이니 이 틈을 타 마신의 세수인을 찾으려는 사형. 종파의 제자로 위장해 상청왕궁에 들어갑니다. 창구민은 엽성무의 원신을 불러내는데 무정도를 수련하는 여소소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전에 려소소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려소소를 찾으러 가는 창구민. 이름만 듣고 려소소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창구민은 려소소를 보고 엽성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려소소는 자신이 엽성무였다는 걸 말할 수 없어 창구민을 피하게 됩니다. 한편 세수인을 찾은 사형은 세수인을 꺼내 가져가려고 하고 이상하다고 느낀 창구민은 세수인을 가져가는 사형을 보고 세수인을 빼앗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여소소도 왕궁의 상황을 보게 되고 창구민이 사형과 싸우는 것을 보고 도와줍니다. 사형과 싸우는 도중 세수인이 창구민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형은 창구민이 마신의 마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구민과 려소소는 마신의 힘을 통제하고 려소소는 세수인을 빼내 마도에 빠진 담태신을 치료해 줍니다. 세수인이 상청왕궁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장문들은 세수인을 봉인합니다. 경국의 마을에선 축제가 열리고 구경을 하던 창구민과 려소소는 많은 인파에 서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려소소와 떨어진 틈을 타 마을에 사형이 나타나고 창구민의 약점을 이용해 창구민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형은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창구민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몸속에 있던 마신의 석공을 꺼내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사형과 양멸은 창구민이 마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창구민의 사골에 마력을 주입해 마신을 깨우려고 하지만 려소소가 나타나 사형을 막아서며 려소소는 쓰러지게 됩니다. 창구민은 려소소를 치료하는 도중 려소소의 몸속에 사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문들이 모두 모여 창구민을 잡아 고문하고 마신의 석궁을 써 창구민이 마신의 마태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됩니다. 종파의 제자들은 창구민이 석궁을 사용해 백성들을 죽이려 했다고 하지만 창구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때 마신의 부하였던 제면이 나타나 창구민이 마신의 마태이며 마신의 무기와 사골을 가지고 있어 장문들이 힘을 합쳐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깨어난 려소소는 창구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창구민을 찾아가 장문들 앞을 막아서는데요. 려소소는 모두 앞에서 창구민이 500년 전 경국의 왕 담태신이라고 하며 마신의 마태이며 사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려소소는 자신이 담태신의 마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로가 사골을 없앴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자 려소소는 사람의 기억을 볼 수 있는 법기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사람들은 엽성무와 담태신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됩니다. 려소소가 엽성무의 몸을 빌리고 나서부터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창구민. 엽성무가 변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엽성무가 아니라 려소소였으며 담태신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해왔던 사람은 려소소였던 걸 알게 됩니다. 창구민은 려소소의 몸에 사골이 있는 한 형량종을 떠날 수 없어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겠다고 하고 창구민과 려소소는 종문들에게 혼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혼인 준비로 떨어져 지내게 된 창구민과 려소소. 구연자와 제면은 려소소의 사골을 빼내주려고 하고 려소소가 사골을 빼내기 위해 잠든 사이 제면은 구연자를 칼로 찌르는데요. 만년 전부터 제면은 마신의 사골을 탐내고 사골의 힘을 얻으려 일부러 형량종을 찾아와 지냈던 것이고 사골이 려소소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 도와주는 척하며 려소소에게 있던 사골을 빼앗아 갑니다. 구연자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제면을 찌르고 죽게 되는데요. 구연자의 죽음으로 형량종엔 종이 울리고 형량종에 큰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대구는 담태신의 곁에 있으며 충성을 다했지만 사형에게 이월족 사람들이 잡혀있어 어쩔 수 없이 사형이 시키는 대로 창구민을 황현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창구민은 자신이 황현에 있는 것을 알고 형량종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사형에게 붙잡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잠시 사형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깨어난 려소소는 창구민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모든 상황을 들은 형량종 사람들은 창구민을 잡으러 나섭니다. 사형은
조유는 창구민에게 모든 사람들이 창구민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두가 창구민을 마신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창구민은 사골 때문에 괴로워하는 려소소를 생각해 마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없는 려소소는 제면을 찾아가 구연자가 죽을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려소소는 제면이 수상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조유는 창구민이 한 짓이 아니라고 믿기에 려소소와 함께 진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제면이 다친 것을 알고 치료해 주려던 려소소. 제면이 찔린 상처가 구연자의 검으로 찔린 것을 확인하게 되고 도망치려던 제면을 조유가 나타나 가로막습니다. 려소소가 제면과 있는 것이 걱정된 창구민은 제면과 려소소를 떨어지게 하기 위해 사형에게 사골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골을 찾으러 온 사형과 양멸 때문에 조유는 제면을 놓치게 됩니다. 한편 창구민은 자신이 죽어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창구민은 마신인 척하며 황현의 요괴들을 모두 모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도망치려던 창구민은 사형과 양멸에게 잡힐 뻔하지만 사고를 흡수한 제명이 나타나 사형과 양멸의 마귀를 모두 빨아들여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창구민은 종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종파 사람들은 창구민을 믿지 않고 오히려 창구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힘이 강해진 제면은 자신이 마신이 되기 위해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는 동비도를 열게 됩니다. 제면을 죽이러 온 조유는 동비도가 열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마신의 힘에 반식당하고 맙니다. 창구민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려소소는 황현으로 오지만 동비도가 열린 것을 보고 마신의 궁으로 가게 됩니다. 마신의 궁으로 들어온 려소소는 제면을 보고 구연자의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힘이 생겨버린 제면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려소소는 제면의 칼에 죽을 뻔하지만 창구민이 나타나 구해줍니다. 제면은 자신의 힘을 믿고 창구민을 죽이려고 하지만 제면은 마신의 마태인 창구민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데요. 창구민에게 제면이 가지고 있던 마신의 것마저 빼앗겨 죽게 됩니다. 구연자의 복수를 창구민이 해주었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한 려소소. 려소소는 창구민이 죽은 제면에게서 사고를 빼내 흡수시키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창구민은 자신이 마신이 되겠다고 합니다. 창구민은 장문들의 결계로 죽을 뻔했지만 창구민을 조유가 구해주고 조유는 창구민에게 동비도가 열렸으니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비도를 닫으려면 동비도를 만든 마신이 죽어야 동비도가 없어진다고 하고
조유는 처음부터 창구민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며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마신이 되어 동비도를 없애고 세상을 구하라고 하는 조유. 이미 마신의 힘으로 침식돼 가던 조유는 요괴가 될 수 없다며 요괴가 되기 전에 창구민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구민의 검에 찔린 조유를 보게 된 공야정무와 소유종 제자들은 창구민이 조유를 죽였다고 오해하고 공야정무는 창구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선 결국 마신이 되어야 하는 창구민. 창구민은 창구민을 찾아온 여소소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여소소가 자신을 단념하게 하기 위해 여소소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창구민은 마신에게 통제당했지만 결국 창구민이 마신을 통제하게 되는데요. 마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창구민은 마신이 되어 마신의 힘까지 갖게 됩니다. 마신의 모든 힘을 흡수하면서 창구민은 여소소가 신이고 여소소만이 유일하게 마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구민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소소와 혼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야정무는 마신을 죽이기 위해 법술을 연마하기 시작하지만 법술엔 사악한 기운이 담겨 있어 공야정무는 사수를 연마하게 됩니다. 창구민은 혼인을 하는 날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개방한다고 하고 혼인 전날 여소소에게 500년 전 지냈던 시절을 보러 가자고 합니다. 담태신과 엽성무일적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환상으로 가게 되고 둘은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됩니다. 성대한 혼인식이 열리고 공야정무는 마신을 죽이기 위해 모든 선인들을 데리고 황현으로 향하는데요. 여소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영역을 써 마신과 맞서고 마신을 통제하는 동안 종파의 모든 사람들은 사신대진을 만들어 여소소를 도와줍니다. 모두 힘을 모아 마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마신을 이길 수 없고 창구민은 여소소에게 마지막으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자고 합니다. 창구민은 일부러 사신대진이 열리길 기다렸고 여소소가 81번의 첫뇌를 맞게 하기 위해 일부러 대진이 열린 곳으로 보내 첫뇌를 받게 합니다. 담태신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동비도와 함께 죽으려고 일부러 여소소를 자극해 평생 자신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여소소는 첫뇌를 받으면 곧 모두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사신대진으로 들어가 만년 전 세상을 지키던 신들과 어머니 초봉을 만나게 됩니다. 사신대진으로 들어갔던 여소소는 신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신이 되었던 창구민은
처음부터 려소소만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걸 알고 려소소를 열반을 통해 신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신이 되고 모든 만물을 보게 된 려소소. 려소소는 창구민의 모든 것을 보고 창구민이 동비도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려소소는 담태신을 지키고 싶었지만 담태신을 속이고 상처를 주었다고 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지만 담태신을 죽여야 하는 운명이라 슬퍼하게 됩니다. 마시는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고 창구민은 자신이 죽어야 동비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려소소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려소소는 창구민과 마지막 키스를 하며 사고를 파괴하고 려소소는 창구민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동비도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창구민은 려소소를 보호하기 위해 호심린을 사용해 려소소를 떠나보냅니다. 창구민은 혼자서 모든 일을 끝내고 사라집니다. 마신과 동비도가 사라져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한편 려소소는 담태신의 어머니를 모셨던 묘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려소소는 담태신과 엽성무의 묘비를 보게 됩니다. 려소소는 엽성무와 담태신일 때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고, 엽성무이던 려소소이던 담태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500년 후 인간과 유괴가 평화롭게 존재하는 세상이 됩니다. 한편 려소소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항상 딸과 함께 담태신을 만난 곳으로 가 담태신과 엽성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